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 박수현입니다. 얼마 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어서 이곳에 사연을 보냅니다.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속이 뒤집히지만 지금은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려고 해요. 저는 오래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는 예비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늘 사랑보다는 일을 우선시했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했거든요. 저는 사남매 중 셋째였는데 어중간하게 끼어 있다 보니 제 몫을 스스로 챙겨야 했어요. 첫째 오빠는 사랑받고 둘째 언니는 예쁜 딸이라 사랑받고 막내는 귀여움 받았습니다. 저는 피해 끼치는 것을 싫어하고 피해받는 것도 싫어하며 조용히 자라났어요. 부모님은 그런 저를 손 안 가는 셋째 딸 정도로만 생각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서운하고 속상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고 갖고 싶은 것도 안 사줄 걸 알아서 포기했어요. 덕분에 저는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긴다는 마인드로 살았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친구들은 저를 개인주의적이고 차갑다고 했지만 저는 그들의 우유부단함이 더 싫었어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도 피해 안 끼치며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은 너 그러다 평생 혼자 늙어 죽는다. 제발 성질 좀 죽여라라는 조언을 해줬지만 혈기왕성한 20대의 저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업은 디자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아 순조롭게 진급하고 있었어요. 제 목표는 개인 브랜드를 오픈하는 것이었고 그 목표를 위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디자인 일은 퇴근 시간이 따로 없는 직업이라 일 외에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집에 옷 갈아입으러만 가는 날도 많았고 엄마가 시골에서 밑반찬과 김치를 싸들고 와도 못 먹고 버리는 게 더 많았죠. 통장에는 돈이 쌓여갔지만 몸에는 온갖 병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염부터 시작해서 근육통, 하지정맥류 등등 몸은 망가져만 갔어요. 지나고 보니 어느새 30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픈 게 서럽고 이렇게 돈 벌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 친구 커플로부터 소개 자리 제안이 들어왔어요. 친구는 정말 괜찮은 남자가 있는데 너 소개 받아봐라고 권했고 저는 아 됐어. 관심 없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야 이 기집애야. 네 나이가 뭐 이팔 청춘인 줄 알리? 벌써 35이야. 평생 혼자 늙어 죽기 싫으면 이번 주말에 시간 비워놔. 라고 강하게 권했어요. 저는 친구의 잔소리가 길어져서 결국 주말에 소개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하는 남자인지는 묻지도 않았고 그저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나간 소개팅 자리였죠.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김준호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남자는 훈훈한 외모에 나지막한 목소리, 신뢰가는 깔끔한 헤어스타일과 복장이었습니다. 저는 나이, 직업 등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남자는 저보다 2살이나 어린 사람이었고 직업은 공무원이었어요. 연하는 만나본 적도 생각해본 적도 없었던 터라. 제가 난감해하자 남자는 3번만 더 만나보고 결정하라며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런 자신 있는 모습에 끌린 건지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었던 건지 저는 애프터를 약속하고 말았죠. 친구가 저에 대해 사전에 이야기를 많이 했나 봤어요. 준호는 저의 일을 방해하는 일도 없었고 제가 싫어하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유도 없이 자주 연락하는 것도 야근으로 약속을 못 지킬 때 삐치고 토라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한 번 본 사이이니 그랬겠지 싶었지만 저희가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기로 시작한 후로도 남자는 여전히 저를 잘 챙겨주었어요. 제가 점심도 못 먹고 일하고 있다고 했더니 사무실로 초밥 도시락을 보내거나 늦게 퇴근한 날은 대리기사를 자처하며 제 차로 저희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남편은 키다리 아저씨처럼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었어요. 그렇게 연애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 저기, 준호 씨. 나는 아직 준비가 달라질 거 없어. 당신이 일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외조할게. 나는 당신이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모습이 좋아. 결혼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 당신은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당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면 돼.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결혼을 생각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본 친구들의 결혼 생활은 시댁 욕, 남편 욕이 끊이질 않았고 육아 때문에 자신의 이름은 사라지고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우리 이제 곧 부부야.
부부 사이에 뭘 그런 걸 신경 써. 시간 되는 사람이 보면 되는 거야 라며 저를 계속 설득했어요.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에게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으니 친구는 그런 남자 없어. 너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어떤 남자가 너한테 그렇게 다 맞춰주니? 더군다나 안정적인 공무원이잖아 라고 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들으니 더 혼란스러웠지만 남편의 끈질긴 청혼이 계속되었고 3개월이 지나서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저는 긴장한 상태로 인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다르게 어머님께서는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외동아들로 자랐고 아버지는 군대에 있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 후로 어머니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남편을 먹여 살리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어머님께서는 그런 힘든 세월이 무색할 만큼 아름답고 고우셨어요.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아무 걱정 말아요. 신경 쓸 것도 없어.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면 돼요. 일이 많이 바쁘다고 들었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어머님께서는 시종일관 웃으시며 저를 대해주셨고 그 덕에 저도 마음 편하게 식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날짜를 잡고 예식장을 잡고 제가 일이 바빴던 터라 여러 군데 발품 팔며 다닐 수가 없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저를 대신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셨죠. 남편은 예식장을 몇 군데 돌아보며 가는 곳마다 동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었고 뷔페 음식도 다 맛보면서 피드백을 해주며 최종 결정은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런 남편이 너무나 고맙고 미안해서 저는 지훈 씨, 너무 미안해. 당신도 바쁠 텐데 어머님께도 너무 죄송스럽네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자기야. 우리 이제 곧 부부야. 부부 사이에 뭘 그런 걸 신경 써. 당신은 최종 결정만 하면 되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최종 결정도 남편에게 다 미루고 있었어요. 당신 좋은 걸로 해. 나는 다 좋아. 당신이 직접 보았으니 당신이 결정해.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싫은 소리 한 번을 하지 않고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구와 가전 등을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집을 해오는 터라 집안에 들어가는 모든 혼수는 제가 준비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얘야, 너는 그냥 몸만 오면 된다. 내가 다 해주면 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애미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거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고급 아파트를 해오는 남편인데 혼수까지 안 해가는 것은 말이 안 되었고 무엇보다 거의 모든 결혼 준비를 남편과 시어머님께서 해주신 터라 더더욱 그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 그럼 제가 더 불편하고 죄송스러워요. 어머님 힘드신데 지금 준비도 저 대신해서 다 해주시고 계신데 라고 말했어요. 내가 좋아서 해주는 건데 뭐. 내 아들 사는 집인데 내가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래. 내 아들 사는 집이라는 그 말이 살짝 불편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표현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혼수는 제가 해갈게요 라고 했지만 당시 저희 회사가 홈쇼핑, 런칭을 앞두고 있어서 하루 3시간도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런칭까지 물량을 맞추느라 생산 공장을 뛰어다니며 너무나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결혼이고 뭐고 다 뒤로 미루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 저를 남편은 이해해 주었고 시어머님이랑 같이 다니며 물건들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한 마음에 어머님께 혼수와 예단비 포함해서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물론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이 보냈냐고 펄쩍 뛰셨지만 저는 너무 죄송해서 그렇다며 어머님 댁에 필요한 게 있으면 보태서 같이 사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남편은 우리 신혼집에 가구, 가전 등이 다 들어왔다며 기뻐했고 저는 홈쇼핑 런칭만 끝나면 신혼집 구경 가자며 들떠 있었죠. 결혼 날짜도 점점 다가왔고 회사에 급한 일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갔습니다. 남편과 신혼집을 보러 가기로 한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신혼집은 이름 대면 다 알만한 고급 아파트였어요. 사실 이 집을 사주셨을 때부터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신뢰 있게 말했고 저는 넘어갔었습니다. 신혼집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구며 가전이며 모두 사용 흔적이 있는 중고로 보이는 물건들이었어요. 제가 놀라서 자기야, 이거 뭐야? 이거 새 제품 맞아?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소파는 제가 결혼 전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봤던 시댁에 떡하니 있던 소파였어요. 이 소파, 이거 어머님 댁에 있던 소파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준호가 이거 엄마가 거의 안 쓰신 건데. 우리 집에 어울릴 것 같다고 이쪽으로 옮겨놨어 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그게 지금 말이 돼? 신혼집에 무슨 어머님이 쓰던 가구를 가지고 와? 내가 혼수비 다 보냈잖아. 그 돈으로 사기로 한 거 아니었어? 라고 외쳤어요. 집안을 돌아보는데 TV며 에어컨이며 냉장고, 세탁기 모두 구모델들이었고 모두 사용감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시댁에 들어가는 순간 입이 쩍하고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댁에는 소파며 TV 장식장부터 식탁, TV, 냉장고, 심지어 스타일러까지 새 제품으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제가 드린 5천만 원으로 어머님 집에 혼수를 다 하셨더군요.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어머님께 저희 신혼집 혼수 준비하라고 돈 드린 건데. 지금 어머님 댁에서 쓰시던 거 다 저희 집에 주시고 어머님 집을 다 새 걸로 바꾸신 거예요? 아니 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는 처음부터 너네 결혼할 때 집이며 아내 살림살이까지 다 내가 해준다고 하지 않았니? 정말 대화가 안 되더군요. 무슨 도둑놈 신부가 다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저희 대화를 다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 더 화가 났습니다. 지훈 씨 뭐라고 말을 좀 해. 아니 자기야, 이게 화낼 일이야? 엄마가 우리 가전, 가구까지 다 해주신 거 맞잖아. 당신 결혼 준비할 때 뭐 하나 한 게 있어? 다 엄마가 발품 팔면서 한 건데. 제 머리는 하얗게 돼버렸어요. 남편은 심각한 마마보이였던 거죠. 연애할 때 몇 번 그런 걸 느꼈지만 워낙 저에게 잘 해주는 것처럼 보였고 착하고 섬세한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아주 심각한 마마보이였습니다. 어머님, 저 이 결혼 못하겠네요. 뭐라고? 참 기가 막히는구나. 알아서 결혼 준비하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정도껏 하셨어야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지. 제가 소리 지르자 어머니께서는 뒷목을 잡고 소파에 앉으셨고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면서 내 산 내 살림으로 집 채워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건만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는구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어이없다는 듯 듣고 있으니 남편이 한술 더 떠서 당신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결혼을 못하겠다니? 이제 와서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당신이 준 그 예단비 내가 다시 돌려줄 테니 더 이상 이거 문제 삼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뭐가 잘못되었는지 전혀 사태 파악이 안 되나 봤어요. 어머니께서는 뒤로 넘어가시며 쓰러지셨고 남편이 부축해서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그 자리에서 서 있다가 결국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아무리 제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는 오피스텔로 찾아왔고 저는 남편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저희 회사로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 지훈이 엄마랑 같이 일하는 친구예요. 네. 무슨 일로요? 김 여사가 며칠 전에 계약을 했는데 본인한테 서명을 좀 받아야 해서 내가 직접 찾아왔어요. 한 아주머니가 내민 계약서는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매트리스, 그리고 안마의자까지의 렌탈 계약서였어요. 렌탈 비용은 한 달에 40만 원이더군요. 공기청정기는 방마다 하나씩 다 신청을 해놓았고 모든 상품들이 신상품들로 월 렌탈료가 높은 것들이었어요. 아니요. 저는 이런 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신혼집에 들어간다고 신청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 줄 알아? 당신 어머니.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왜 내 명의로 렌탈 계약을 해? 나랑 상의도 없이? 무슨 말이야 그게 렌탈이라니? 집에 정수기며 공기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등등. 그걸 왜 상의도 없이 덜컥 계약을 하시냐고. 그것도 내 명의로. 그랬어?
엄마가 안 그래도 다 필요한 거라고 알아서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왜 어머님이 하셔? 필요하면 우리가 하는 거지. 아니, 자기야 화만 내지 말고 내 얘기도 들어봐. 어차피 우리 신혼집에 그거 다 필요한 거 아냐? 그럼 엄마가 당신 바쁠까봐 대신 다 신청해 주셨는데. 오히려 당신이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진짜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던지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상황을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남편의 반응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고 네가 할 일 내가 대신 해줬는데 왜 난리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다시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다. 아무리 그래도 너네가 살 신혼집인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내가 해주고 싶은 대로 했더구나. 나는 단지 지훈이 키우면서 내 손때가 담긴 것들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가전과 가구는 다 바꿔놓으마. 그렇게 말씀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지금 결혼을 하냐 마냐의 문제에 서 있었는데 이 집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을 만나서 파혼하자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자기야,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알잖아. 우리 엄마 조금만 이해해주라. 나쁜 뜻은 하나도 없어. 가구랑 가전도 싹 바꿔놓으시겠대. 우리 엄마 혼자서 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 이제 하나 있는 자식 결혼한다고 너무 들떠서 다니셨는데. 당신도 알잖아. 우리 결혼 준비 다 엄마가 해주신 거. 그렇게 울면서 말하는 남편 말을 듣고 있으니 말도 안 되었지만 어머님 마음이 아주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내가 못 챙겨서 일어난 불상사였고 저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친정집에서는 노처녀인 제가 결혼한다고 부모님께서 경사를 부르셨기에 파혼 소식을 알리기도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시어머니와 남편도 생각이 짧았다며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를 했고요. 그러나 더 큰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 아파트 시세와 설정된 대출금이 궁금해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았는데 분명히 남편 앞으로 잔금까지 등기 이전까지 다 했다는 집이 전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그래. 그럴 리가. 내가 한번 알아볼게라고 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거 뭔가 잘못되었구나를 알 수 있었고 집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주소를 알려주고 얼마 전에 계약한 사람인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죠. 그랬더니 부동산 소장님이네. 이 집은 매매가 아닌데요. 여긴 얼마 전에 월세 나간 집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알고 보니 시어머님이 남편 명의로 해준다는 그 집은 월세였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의 월세.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집을 해온다고 제가 예단 혼수비를 5천만 원을 들였는데 그 돈을 꿀꺽하고 떡하니 월세집을 구하다니요. 더군다나 남편은 한 달에 100만 원씩 대출금 상환이 나간다고 했었는데 월세가 100만 원이면 나머지 월급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인지.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월급으로 월세 10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시어머니에게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두 모자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사람을 속일 수 있는지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제가 돈을 잘 버는 디자이너라는 말에 소개를 시켜달라고 졸랐고 아무것도 모르던 친구는 남편의 직업과 외모 그리고 성격만 보고 저를 소개시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 제가 버는 돈으로 편하게 살 생각이었고 시어머니 역시 집을 해주었다는 것을 빌미로 노후를 저한테 맡길 생각이었더군요.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어 정말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신혼집으로 남편과 시어머님을 불렀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으로 왔습니다. 웃긴 것은 가구와 가전을 바꾸어 놓겠다고 했던 시어머니는 그날까지도 바꾸어 놓지 않고 있었고 그냥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두 분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요.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그리고 저 이거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거예요. 뭐라고? 아니 지훈아,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사기? 사기 결혼? 네.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죠. 이 집 알고 보니 월세더라고요. 저한테 좋은 집 사주는 걸로 그렇게 유세를 떠셨는데 뭐예요? 나 참 기가 막혀서. 꼴랑 월세집 얻어주면서 저한테 5천만 원 받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당신들 집에 가전, 가구 싹 바꾸고요. 아니,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닥쳐. 한마디만 더 해. 내 입에서 험한 욕 나오게 하지 마. 두 모자가 아주 한 사람 가지고 사기쳐서 아주 재미있으셨겠어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제가 바본 줄 아세요? 제 돈 5천만 원 준비하시고요. 제 명의 도용으로 렌탈 계약서 작성하신 거 다 문제 삼을 겁니다. 아니, 아가, 우리가 속이려고 속인 것이 아니라. 그만하시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요. 이 월세집에서 두 분이 서알콩달콩 잘 사시면 되겠네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그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래도 처음으로 결혼이란 것을 꿈꾸게 해주었던 남자, 그 남자는 결국 사기꾼이었습니다. 몇 달이 걸렸지만 저는 5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았고요. 두 모자는 월세집이 처분이 안 되어 매달 생돈만 나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세상에는 아직도 사람을 이용하는 악한 인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더 남자를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완전 비혼주의자가 되었죠.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덜컥 결혼이라도 했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 싶고요. 늦지 않게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은 하늘이 도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혼자만의 라이프를 즐기며 잘 살고 있어요. 혼자인 분들, 저처럼 파혼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